자, 이번 시간에는요, 요거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25페이지 보시면, 그 25페이지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비교해놨잖아요, 지금. 그 표 보시면은 비교해놨죠? 거기 그 외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 다 아는 이야기고, 거기에 그 정보의 속성을 보면, 재무회계는 과거 역사적 정보라고 돼 있죠. 관리회계는 미래 예측적 정보죠. 그죠? 의사결정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미래 예측적 정보다 기본은. 정보의 중점 보시면 재무회계는 객관성이라고 돼 있는데 앞에다가 신뢰성 하나 써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앞에다가 신뢰성이라고 하나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회계원리 배울 때요 그런 거 배우셨어요? 이런 거 배우셨어요? 회계 목적이 뭐예요? 이런 거 안 배웠나? 배운 거 같죠? 단지 기억을 못할 뿐이죠. 회계 목적이 뭐예요? 제가 할게요, 제가. 봐요. 회계 목적은요,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회계 목적이거든요. 근데 회계 목적인데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속성이 있대요. 그래서 회계 정보가 지녀야 할 뭐의 질적 속성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죠? 회계 정보 질적 속성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이야기가 신뢰성, 목적 적합성. 그죠? 책에 있으니까 두 개는 알겠고, 그죠? 또 저도 4개 다 외우진 않아요. 하도 안 본 지가 오래돼서. 거기에 뭐 비교 가능성, 뭐 이해 가능성, 막 뭐 나와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 안 나고. 그래서 그 4가지가 나오는 4개 중에 가장 기본이 신뢰성하고 목적적 합성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중에 재무회계 때 배우세요. 그래서 1차 질적 속성 해가지고 나올 거고 2차 질적 속성 해가지고 나올 거 이렇게. 근데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잖아요. 회계 목적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계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죠. 목적 적합해야 되죠. 뭐 이해 가능해야 되죠. 뭐 비교 가능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신뢰성이 있으려면 또 어떤 질적 속성, 뭐 이런 2차 속성들이 나오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저는 모르겠고 그거는 재무회계 시간에 배우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2가지 이야기만 저는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재무회계는 기본적인 그 정보의 중점이 신뢰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되려면 뭐 객관적이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2차 질적 속성일 거예요, 저게. 이해돼요? 그리고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요거를 이제 2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줬단 말이에요. 재무회계는 신뢰성,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해줬더니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현대 재무회계는 목적 적합성 쪽으로 좀 더 선회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에요. 얘는. 공부를 안 해본 학생이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현대 재무회계는 목적 적합성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쪽이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그걸 어떤 학생이 물어보길래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건데 이 2가지 질적 속성은 서로 상충관계다라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 그냥 다 모든 걸 제가 할게요. 그냥 봐요. 자, 봐요. 이 2가지 정보는
상충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보세요. 예, 제가 그 종로 쪽에 그 시청 뒤에 그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자문을 해주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호텔. 시청 뒤에 있는 호텔이에요. 근데 호텔이 벌써 52년째인 것 같아요. 올해 52기인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럼 52년 된 호텔인데 토지하고 건물이 재무제표에 있을 거 아니에요. 52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땅하고 건물 아니에요. 그죠? 장부에 그 시청 바로 뒤에 있는 데인데 그 땅하고 건물하고 장부가액이 2억 3천이에요. 2억 3천. 근데 그나마 건물은 감가상각이 거의 다 끝났고 토지만 거의 남아있는 거예요. 장부상으로는. 2억 3천이에요. 52년 전이죠. 그죠? 52년 전에 취득한 금액이에요. 현재 시세는 얼마일 것 같아요? 현재 시세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감정가액이 한 6, 7년 전에 감정가액이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또. 근데 6, 7년 전에 그 감정가가 토지 건물 감정가가 한 160억인가 그랬어요. 160억인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 쪽에 이제 뭐 사모펀드나 이런 데가 코로나 터지니까 호텔들이 이제 막 문 닫고 이런 데가 있었잖아요. 팔아라 하고 이렇게 사모펀드가 이렇게 와가지고 컨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네한테 팔아라 이렇게. 근데 걔네들이 제시했던 가격은 한 500억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안 팔았어요 회장님이. 아 우리 안 판다 이렇게. 거기 호텔 뒤에 있는 거랑 이거랑 사가지고 허물고 진짜 완전 최고급 호텔을 지으려고 사모펀드가 왔는데 옆에 호텔은 이제 판다고 했나 봐요. 근데 이쪽 호텔은 회장님이 계속 고민하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이익에서 파는 게 좋겠어?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좋겠어?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장님이 저번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52년 호텔을 하는데 이 방 팔린 개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뭐 100개 팔렸고 뭐 얘기했잖아요. 빵개인 거를 50년 만에 처음 봤대요. 방 팔린 개수가 빵인 적이. 그 정도로 코로나라는 게 정말 대단했거든요. 팔린 개수가 0개인 거를 자기가 평생 처음 봤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파시면 좋겠다 이거. 팔고 편하게 사시라 이제. 이거 맨날 이것 때문에 직원 때문에 막 머리 아프고 막 이러셨으니까 편하게 사시라 했는데 아직 안 팔았어요. 안 팔고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자 봐요. 그러면 봐요.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만약에 이 회사 재무제표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겠죠 지금. 토지 건물이 이렇게 나타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더 목적 적합한 정보로 나타내려면 어떤 정보로 나타내는 게 장부가 취득원가하고 지금 시가하고 중에 어떤 걸로 나타내는 게 좀 더 목적 적합한 정보일까요? 이게 훨씬 더 목적 적합한 정보죠. 이해돼요? 그런데 목적 적합한 정보로 나타내려고 감정평가법인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A 감정평가법인에서는 그거 160억 맞대요. B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했더니 그 180억짜리래요. C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물어봤더니 그거 200억에 팔릴 수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적 적합한 정보로 하려고 하다 보니 신뢰성은 상당히 떨어져 해보면. 신뢰성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그거 말고 그냥 이대로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목적 적합성은 현저히 떨어지죠. 근데 이거 왜 2억 3천짜리 하고 물어보잖아요. 52년 전 계약서 한번 딱 보여주면 끝나요. 이 금액에 샀자. 신뢰성은 완벽해요. 신뢰성은 현저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든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목적 적합성은 떨어져요. 근데 목적 적합성을 막 올리려고 하다 보면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보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신뢰성이라는 거하고 목적 적합성이라는 거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요. 항상 보면. 무슨 말 이해되죠? 둘 다 높일 수 있는 정보라는 건 거의 흔치 않아요. 해보면. 상충관계인데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를 서로 비교해보면 관리회계가 재무회계에 비해서 좀 더
목적 적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재무회계는 관리회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신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지, 절대적으로 얘는 신뢰성에 초점이 맞춰져 얘는 목적적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해돼요? 사실 현대 재무회계는요, 아까 그 학생 이야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재무회계가 신뢰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토지 건물 평가라는 것 자체도 없었고, 그런 거는 그냥 무조건 취득원가로 기록을 해줘야 돼요. 이해돼요? 그런데 지금 현대 회계, 재무회계 보면 어때요? 일반기업 회계진도 그렇고, IFRS도 그렇고, 토지 건물 같은 것도 그렇고, 자산도 다 재평가를 해서 평가증해서 시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지금. 모르시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무회계 자체가. 그러니까 재무회계가 점점 목적 적합성 쪽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이해돼요? 그래서 그 학생 말이 재무회계도 점점 목적 적합성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랑 비교했을 때 서로 상대적으로 그래도 관리회계가 좀 더 목적 적합성 쪽에 얘보다는 더 이렇게 초점 맞춰져 있는 거고, 재무회계는 그래도 얘보다는 좀 더 신뢰성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이야기,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절대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 많이 하는 학생이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지. 예. 자, 넘기시고 26페이지 갈게요.